우리나라는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임상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위험도 검사의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검진센터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밀 심장 검진에서 주로 사용되는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심장 초음파, 그 다음에 심전도, 심장 CT 조영술,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장 초음파는 관상동맥을 진단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심장 초음파의 표적 질환은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심근 또는 판막 질환 등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장비이긴 하지만 심근경색이 막 발생하는 그 시점을 제외하고는 안타깝게도 관상동맥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심장 돌연사 원인 중 80%는 관상동맥 질환인데 말이죠. 하지만 검진 패키지를 관상동맥뿐만이 아니고 심장 돌연사 위험도 패키지로 디자인한다면 그때는 심장 초음파는 필수 검사가 됩니다. 단순히 관상동맥만 검사하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위험도 검진 패키지에서는 심장 초음파는 오버 테스트일 뿐입니다. 심전도는 그 표적 질환이 빈맥, 서맥,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진단하고요. 심방과 심실의 비대 확장 등을 진단하는 데는 필수적인 검사이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불안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심장병 환자에 대해 증상이 발현된 그 순간에 딱 포착해서 현재 상태가 스테미 상태인지 아니면 논스테미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만, 아쉽게도 증상이 없는 평소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 CT 조영술의 경우 혈관의 내강을 영상 이미지로 직접 볼 수 있어 방사선의 피폭 문제를 제외한다면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혈관에 죽상종이 쌓이기 시작하면 혈관의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50% 정도의 협착에 이렇게 이를 때까지는 혈관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혈관의 내강지름은 이렇게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웃월드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검사를 해봐야 검사 소견은 완벽한 정상 소견으로 판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혈관의 죽상종이 50% 이상 쌓였을 때 비로소 혈관의 내강이 이렇게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급성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협착률 50% 미만의 무증상 죽상경화만은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관상동맥 진단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리 엔지오그라피, 심혈관 조영술도 마찬가지이고요. 50% 미만의 협착 혈관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심장 CT는 혈관의 기능을 볼 수 없고 해부학적인 구조만 보기 때문에 심혈관 조영술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혈관에 죽상종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혈관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리다가 나중에야 이르러서 천천히 이렇게 안쪽으로 죽상경화만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려대 서홍숙 교수는 죽상경화증의 병태 생리라는 종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는데,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정상 소견으로 나온 결과에서 그중 실제 30에서 45%는 혈관 내 초음파 검사, 즉 혈관 안으로 초음파 프로브를 심습적으로 넣어서 진단하는 검사에서는 죽상경화만이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영상의학적 진단은 그 표적 질환이 무증상 죽상경화만이 아니라 협착이 많이 진행된 협심증 이상의 병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협착이 50% 이상 진행된 환자보다도 협착이 50% 미만인 무증상 죽상경화만 환자에게서 급성 심장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칼슘 석회화 점수는 죽상경화반 존재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이 역시도 그런 혈관 협착이 50% 미만인 무증상 죽상 동맥 경화반을 탐지하는 데는 그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이 논문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관상동맥 칼슘 석회화와 심장 사건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으로 JCCT, 즉 심장 CT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체 칼슘의 양은 죽상 경화반의 양과 연관성이 높지만 특정한 단위에서 칼슘의 백분율 관점에서 보면, 즉 단위 면적당 칼슘의 백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죽상 경화반이 단단하게 안정화되어 심장 사건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상 경화반 내부에서 염증이 발현될 때마다 죽상 경화반 내에서 출혈로 인해 이의 보상작용, 즉 자가치료 과정에서 칼슘 석회화가 일어나 오히려 죽상 경화반을 덮고 있는 섬유뚜껑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순환기 학회지에 실린 연세대 진단방사선과 최규혁 교수의 관동맥 석회치 검사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보면 말이죠. 관상 내경 협착이 76에서 100%인 경우에 그 중에서 93%의 관동맥이 석회 침착을 보였고요. 0에서 50%인 경우에는 그 중에 20%의 관동맥만이 석회 침착을 보였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 역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상동맥 협착률이 50% 미만인 무증상 죽상 동맥 경화 환자를 선별하는 데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논문입니다. 그러면 무증상 죽상 경화반을 스크린하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무증상 죽상 경화반을 위험도를 예측한다는 것은 취약성 죽상 동맥 경화반을 진단한다는 뜻이고, 이처럼 취약성 죽상 경화반을 진단하는 방법은 CT 혈관 조영술, 혈관 내 초음파 검사, 그리고 근조개선 파장을 이용한 OTC 등이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검사들은 임상적 효용성이 약하거나 침습적이고 검사 비용이 매우 비싸 스크린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